우리의 그 마음의 심성 안에는 그 유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부모님을 내 손으로 임종을 시켜드렸다. 1인 공동체가 많아지고 지역사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안 시민입니다. 저는 난치성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저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저는 은퇴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그래서 국가가 돌봐줘야 된다고 해서 저는 주민등록 관할해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죠. 제가 내년이면 70이니까. 그리고 저는 독거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분을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그분은 제가 수도자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르신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그리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나가실 때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정기적인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물론 우리 수임들이 같이 사니까 다 돌봐주죠. 저는 사실은 내가 우리 수임들을 돌봐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호수녀니까. 근데 이런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중환이 있을 경우,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말기 노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집안 가정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일주일에 3번, 또 환자에 따라서 2번,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벗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가 혼자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동행해 주시고, 또 이분과 함께 시장도 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단한 수리도 해주시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움이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로 119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전화하면 그분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내가 지금 이런 한 상태고 나는 혼자 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 환자에 맞춰서 가정도우미를 일주일에 1번을 준다든지 아니면 2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보내줍니다. 지역마다 서울은 또 다르고 그다음에 부산은 다르고 각 지방마다 조금씩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준다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을 가져가서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나는 이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내가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롭게 있지 마시고 주변의 그 연계 지역을 이용해서 돈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우미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갈 때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수인님의 어머니가 혼자 사세요. 근데 당뇨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제 집은 지방이니까 있으면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주민센터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가 오신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나인데 수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일주일에 3번, 병원 가는 날 1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오셔서 반찬도 좀 해주고, 세탁기 돌려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는 집에서 임종을 하면 좋겠다 얘기했죠. 근데 집에서 임종을 하면 가족들이 임종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그건 유가족이죠. 유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에서의 죽음이 유가족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은 뭐 가톨릭, 뭐 기신교,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마음의 심성 안에는 그 유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부모님을 내 손으로 임종을 시켜드렸다. 이런 자부심 대단하죠. 그리고 집에 와 있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웃으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간단한 산책도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니면 동영상도 찍고 요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런 것들 평소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두면 아유 자연스럽게 이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고인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됐는데 혹시 아버지 하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싶은 친구를 보고 싶다. 아니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육촌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육촌 아버지의 고향에 살고 계시니까 한번 오시라 그러라. 꼭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했더니 가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오시라고 그러는지는 잘 몰랐죠. 근데 그분이 우리 선산을 관리하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선산분 간에서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뵙게 됐죠. 그러니까 이 임종을 앞둔 환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소망,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모시면 굉장히 좋죠. 근데 긍정적인 영향만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호스피스를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호스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집에서 장례나면 아이들은 딴 집에 가 있게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날 아버지가 다 작은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죽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한 4학년까지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이런 것처럼 어디 갔다가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학년, 6학년 되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파서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물론 종교가 있으면 할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아버지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상실감을 덜 느낍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낼 때 잘 준비해 드렸지만 상실감이 있죠. 저는 유난히 아버지가 저를 막내라고 생각해서 이뻐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 그때 느낌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도 그 상실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남아있는 가족들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싶잖아요. 저는 그 1일 여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할 때는 이불 여행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뒀어요. 그래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저도 아버지하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이별 여행 중에 하나죠.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막내인 저 수녀죠.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잠시 막내 데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와 함께 대동을 해서 갔는데, 어디냐면 아버지가 묻힐 선산의 묘자리였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여기에 묻히려고 한다.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소는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양지 바른 곳인데, 거기서 바라보면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시골 집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윗대 어른들의 선산이 있고. 근데 내가 참 좋았어요. 양지 바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여기 묻힐 거니까, 그렇게 네가 자리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작은 아버지도, 형님 굉장히 좋은 자리를 보셨네요. 그랬더니 막내가 좋다면 난 여기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저한테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신 게 낯설지가 않고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물론 제가 그때도 호스피스 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인종을 지켜주는 건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내가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를 했다라는, 아버지도 모욕시키고 또 아버지한테 필요한 음식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힘심을 다 발휘했다는 기억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